중동 갈등. 6월 21일 6시 35분.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휴전 지지 가능성 언급.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에 대해 그것을 멈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6월 21일. 테스 슬래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회담에서 휴전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잘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멈추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준비가 됐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그런 요청을 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기고 있다면 누군가 지고 있을 때보다 요청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와 의지,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란과도 이야기를 나눠왔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6월 13일 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24시간 이내에 대응했습니다. 그 이후 텔아비브와 테헤란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양측 모두 사상자와 피해를 보고했으며 여러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규탄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스, 컴, 이란, 이스라엘, 갈등 2주차 돌입, 공습 교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더욱 강화된 공습을 다짐하면서 이란 핵 과학자가 사망하고 테헤란의 세 번째 병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생산 시설을 포함한 이란의 수십 개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남부 도시 베르셰바와 북부 도시 하이파의 산업시설 근처를 타격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양측 간의 갈등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입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따르면 금요일 아침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 과학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란 언론이 수도 중심부 기사지구의 주거용 건물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해당 과학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 13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 여러 명의 핵 과학자를 살해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병원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지난 8일 동안 세 번째 의료시설 피해라고 이란 보건부가 이슬람 공화국 통신 어나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병원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구급차 6대가 파손되었다고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공격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이란 국민이 금요일 기도 후 테헤란 거리로 나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서 자행한 치명적인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프레스TV에 따르면 북서부 케르만시아 지방의 한 의료병원도 공격을 받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모두 의료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혐의를 주고받았는데 이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테헤란에 정권의 상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라고 군대에 지시했으며 이는 정권을 불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츠는 우리는 바시지, 민병대와 혁명 수비대와 같은 정권의 권력 기반과 국민을 억압하는 모든 상징을 공격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금요일 아침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가장 큰 도시인 베르셰바가 타격을 입어 최소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도시의 중앙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고 기술공원 내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무실은 이스라엘군 군사통신부대와도 가깝습니다. 금요일 늦게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이스라엘 언론은 텔아비브, 베르셰바, 하이파에 잠재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비상대책본부 머전 데이비드 어담에 따르면 하이파에서는 최소 2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보도한 알자지라의 누르 오데흐는 이스라엘 남부는 인구가 더 희박하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미사일은 업무 시간 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유럽 회의. 치명적인 교류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연합 대응자들과 회담을 위해 스위스의 수도 제네바에 머물렀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테헤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과 외교회담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 특사 스티브 위코프는 6월 15일에 오만에서 아라그치를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회담이 취소되었습니다. 금요일에 EU 외무장관들과의 회의 후 아라그치는 유럽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침략이 중단되고 침략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다시 한번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아라그치는 이날 오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출석해 이스라엘의 공격은 외교적 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는 우리는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놓고 조작된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매우 유망한 협정을 만들기 위해 6월 15일에 미국과 회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며 국제법의 기반에 대한 전례 없는 타격이다라고 말했다. 이란, 유럽 회담을 앞두고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아는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요일에 이란 언론에 인용된 성명에서 우리는 항상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테헤란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포드 이자디 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는 한 아라그치는 어떠한 협상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테헤란과 다른 지역에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은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식의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자지라의 토이드 아사디는 테헤란에서 보도하며 아라그치가 제네바에 있다는 것은 외교의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금요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면 지역적 재앙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알자지라 및 통신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82명이 사망, 구호 요청자 수십 명 포함. 지원을 요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운영하는 배급시설 근처에서 계속해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중부와 남부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지원을 기다리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34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금요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8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그중 여러 명은 데이르 발라흐 서쪽의 한 주택에 대한 전투기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 소식통에 따르면 가자지구 중부에서 최소 37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23명은 구호를 요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자시티에서는 23명이, 남부 가자지구에서는 22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11명은 구호 요청자였습니다. 가자 인도주의 재단 GHF이 5월 27일에 구호 물품 배급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이 구호센터 근처에서 굶주린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해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원하는 모호한 단체는 구호물자를 분배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유엔은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안전하게 배달하지 못했다며 이 단체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전면 봉쇄를 시행한 이후 가자지구 주민 전체가 기근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구호기관들은 경고했습니다. 가자 정부 미디어 사무소의 이스마일 타와부타 사무총장은 목요일에 구호 요청자 중 사망한 사람의 총수가 409명이고 부상자는 3,20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가자 지구의 물 공급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인위적인 가뭄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엘더 대변인은 금요일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아이들이 갈증으로 죽기 시작할 것이라며 식수 생산 시설의 40%만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구는 GHF 분배 시스템이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가자 지구를 방문했던 엘더는 식량 지원을 받으려다 부상을 입은 여성과 어린이들의 증언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는 전차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나중에 부상으로 사망한 어린 소년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 지역에 있는 몇몇 시설의 개방 시점에 대한 대중의 명확한 정보가 부족해 대량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이트가 열려 있다는 정보가 공유된 후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사이트가 닫혔다는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가자지구 인터넷이 끊기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없을 때 공유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GHF는 수요일에 성명을 통해 사고 없이 지원시설 3곳에 300만 끼의 식사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이란과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요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과 가자지구에서의 집단 학살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 오익 청년 포럼 연설에서의 관기는 가능한 한 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병원 피해에 대해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만 의료시설에 700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알자지라 및 통신사 이스라엘 미사일 요격기 부족으로 미국 곤경에 빠질 수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기를 보충하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곳에서 무기를 가져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벨레 메이스 오스터만 USA 투데이 6월 20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격추시키면서 미사일 요격기가 부족해지면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6월 18일 이란과의 공중전을 일주일간 치른 이스라엘의 장거리 에로우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산 에로우 요격 미사일 외에도 이스라엘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산 세오드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 연구소의 브랜던 벙 연구원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보충하기로 결정한다면 의회가 미국의 국방 생산을 추가로 늘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비축량에서 요격 미사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벙 연구원은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향후 분쟁 발생 시대만 또는 미국이 보유한 자국산 요격 미사일을 인도받기 위해 지정된 요격 미사일을 빼돌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벅은 만약 정말로 자원이 바닥난다면 우리는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벅에 따르면 미국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해군 함정을 해안에 배치할 수도 있다. USA 투데이는 앞서 대형 항공모함 뉴스 니미츠호가 이 지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미츠호는 지난 4월 중동으로 이동한 뉴스칼 빈스노와 합류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은 다른 두 척의 미국 군함에서 발사된 요격기를 이용해 이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34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 중 13억 달러는 아이언돔에 사용됩니다. 이란은 아직도 수천 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요격 미사일 비축량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6월 16일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3분의 1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진행 중인 공중전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미사일 방어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목요일 이스라엘 남부 병원을 공격한 미사일을 포함하여 일부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방어망을 피했습니다. 이란이 정확히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남겨두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미 국방부는 2021년 이란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약 3,000발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은 약 37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수천 발이 남아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 시스템은 다양한 범위에서 들어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이언돔은 최대 45마일 이내의 단거리에서 발사된 미사일과 로켓을 요격하고 데이비드 슬링은 최대 125마일 이내의 순항 미사일과 로켓을 요격합니다. 이란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이스라엘에서 만든 에로우2와 에로우3 시스템이 포착하는데 각각 최대 60마일과 1500마일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10월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기권 안팎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 세오드, 체계를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미국 요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4월에 이스라엘에 두 번째 사드를 제공했지만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육군은 총 7개의 세오드 포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올여름 말에는 8번째 포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USA 투데이